자, 사례로 알아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광주시 네, 토지 전라도가 아니라 경기도. 그렇죠. 네.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토지 실거래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죠? 일단 성남에서 퍼지는 수요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숨은 비밀이 고수들 사이에서는 하남에서 퍼지는 게 있죠. 하남에서. 네, 하남 교산지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광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주춤할 거예요. 네. 그런데도 여기는 약간 하남 다음 광주. 이래서 서울 접근성은 되게 좋은 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침체기가 왔을 때 안 나오던 매물이 슬금슬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임장도 다니고 할 때 아직까지는 네.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여기가 만약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다면 네. 알짜배기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알짜배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랜드마크 아파트를 시세 트래킹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랜드마크 토지를 시세 트래킹을 미리 해놓으면 네.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조건이죠. 근데 이럴 때 많이 소위 말해서 좀 나가 떨어집니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 공부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식 싸움, 뭐 경험 싸움 이런 게 아니라 네.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네.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면 이럴 때 많이 봐놨던 게 나중에 또 상승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우산과 양산 전략.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올 때 우산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양산을 준비해야 되고 또 햇볕 질 때는 또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항상 미래를 좀 대비해서 준비하자 이런 얘기죠.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맞습니다. 100% 공감되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그렇죠. 네. 자, 경기도 토지, 경기도 광주시 토지입니다. 네. 몇 위부터 볼까요? 1위부터 보시죠. 좋은 것부터 봐야지 좋지 않을까요? 5위부터 볼까요? 5위부터 보죠. 5위부터 볼까요? 이제 시청 시간 따라서 시청률이 떨어질까봐. 자,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광주시 역동 327번지가 네. 70평 13억 1857만 원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딱 지도만 보니까 뭔가 이제 개발지구 같아요. 네. 그렇죠. 딱 봐도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이고, 네. 이제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역동 327. 또 단독주택 용지에도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나뉘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일단은 이제, 여기 위치구나. 위치를 먼저 보시고요. 네, 위치를 보면서 경기도 광주역이 있으면서 네. 이게 경강선이 경기도의 판도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교통 호재였죠. 그렇죠. 바로 판교로 이렇게 통하는 네. 여기 경강선이죠. 네. 강남을 못 지나가면 판교라도 지나가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호재라 볼 수 있죠. 경기도 네. 광주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주가 개발되면서 광주역이 개통이 되면서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인 거고 거기서 이제 택지단 말이에요. 네. 딱 봐도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처럼 보이죠. 그렇네요. 네,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디스코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습관. 네, 이제 또 봐야죠. 네, 디스코를 보면 이제 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면적까지 상세 그렇죠. 내용이 제공되죠. 네. 지금 여기는 건물은 없습니다. 네. 토지만 있고 71평이고 개인이 소유 중이고 22년 6월 15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요게 이제 단독주택 용지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네. 요거는 좀 로드뷰를 넣어야 되는데 점포 겸용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네요. 그렇네요. 주변에 주거 전용인지 주변에 이제 현황을 보면 이제 겸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빈 땅이에요. 빈 지금. 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점포 겸용인지 아닌지 알려면 네.
그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예, 네.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 겸용이 된다면 1층에 점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용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요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좋아하는 월세 나오는. 예, 월세 나오지만 뭐랄까 그냥 원룸만 있으면 뭔가 약한데 좀 약하죠. 예, 1층에 상가가 들어가면 우리 흔히 좋은 말로 꼬마 빌딩이라 부르거든요. 꼬마 빌딩.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좀 달라집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그러니까 도시개발지구지만은 아파트가 한 동밖에 없어요, 지금. 네. 대부분 단독주택 용지가 비율이 좀 크네요. 네. 이런 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더 있을 때는 이게 좋은 지적인데, 네. 여기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뭐, 여기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많이 오르면, 그 다음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 이런 단독주택지로 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객노노에서 이제 우리가 상권을 이래 본다고 했는데, 자, 여기 광주역 자연엔 자이잖아요. 네. 이런 데도 보면 시세가 안 나오네. 2년 차. 이제 네. 딱 2년 차라서 네. 시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요런 데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요런 데 따라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런 데서 조금 대장단지 이런 게 먼저 움직일 거니까. 이런 거 보면 많이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네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네. 2008년부터 그냥 꾸준히 이런 거 불경기 없이 쭉. 그렇네요. 이 불경기에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네. 대장 단지들은 안 떨어졌다 그렇네요. 그랬죠. 네. 근데 그 위에 단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요것도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불경기가 오면서 7억? 네, 조금 떨어졌는데 이런 게 보면 이제 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8, 19 요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19년 하반기부터 20년까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가 거래된 거는 아까 소유권 이전이 올해였나? 예, 22년 올해. 6월이니까 한 2년, 3년 이제 약간 후행해서 거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야 단독주택 용지가 대체제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아파트가 떨어지면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점포 겸용이 되면 그래도 상가라도 버틸 건데 네. 상가는 여기 아파트 입주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점포 겸용이 아니면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아파트 인근이라서 굉장히 뭐 주도로에 접해 있는 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도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실거래 5위에 네. 랭크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4위를 보겠습니다. 네, 4위 한번 볼게요. 똑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네요. 예. 역동. 근데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네요. 네, 평당 1,900. 아까 5위가 1,857. 13억. 네, 13억에. 요거는 98평이라서 18억. 평당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평당가는 60만 원 차이인데 전체 금액은 한 5억 가량 이렇게 차이 나죠. 네. 네. 근데 역동 348-4번지. 5위에 랭크된 그 실거래된 그 매물은 개발지 안에 있었고 지금 이제 4위에 랭크된 물건은 구도심과 개발지 딱 인접해 있네요. 접경. 네. 딱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적 편집도로 이래 보면 요 점선이 보이죠. 네네. 여기는 이제 개발지. 여기는 구도심. 그래서 로드뷰를 이래 보면 여기는 반대편? 이제, 구도심이라서 딱 이런 형태. 그렇네요. 이런 구도심 느낌이고 네네. 여기가 이제 택지죠. 이 일부분이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구도심 인근을 제가 왜 여기를 먼저 봤냐면 네네네. 여기가 단독주택들로 쌓여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점포 겸용 점포들이 있는지 주변 현황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지금 도로 상황도 보면 이 정도 2차선 도로면 상권 분리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중앙 분리대가 있다든지 뭐 4차선, 6차선 이상이라서 차가 쌩쌩 달려서 상권이 분리된다 이런 게 아니죠, 현재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주변 현황을 같이 본 거예요. 아주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 그래서 디스크로 가서 토지 현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건물은 없죠. 그다음 토지를 보니까 22년 4월 달 한 2달 먼저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택지 개발된 땅이다 보니까 환지받은 땅이다.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여기는 준주거네요. 준주거입니다. 그러면 높이 제한도 훨씬
높게 지을 수도 네네네.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5위에 랭크된 것은 우리가 일종일반 주거지였죠. 네. 4위에 된 거는 준주거지예요. 네. 근데 평당가는 비슷해. 네. 어떤 게 좋은가요, 그러면? 준주거가 좋은 거죠. 준주거가 훨씬 네. 좋다. 네. 요거는 자, 이제 조금 전에 여기 단독주택지였잖아요. 요거는 아파트를 따라가요. 근데 요거는 일단 점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요 상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토지 용도 자체가 훨씬 좋은 거죠. 원래라면 2배 이상 좋은 거예요. 2배 이상 좋은 건데 실제 현재 가격은 비슷하네요. 네. 왜냐면 이제 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기부터 퍼지다 보니까 그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대비 이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게 산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것 대비 이게 매력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준주거 용지를 잘 사신 거네요. 네. 네. 요것보다는 뭐 사용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자, 다음에 3위 볼까요? 네. 3위는 좀 특이합니다. 광주시 쌍용동 113-10번지네요. 네. 쌍명동 113-10. 네. 대지가 32평인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좀 작고 못생긴 땅이 왼쪽이 되게... 구도심이고 이제 광주의 핵심 지역인데 반면에 오른쪽에 치우쳐진 지역이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이제 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으로 개발되고 여기 중심 상업지는 이제 상권이 가장 발전된 곳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야지 맞죠. 아파트 몇 개 있으면서 발전된 도시인데 여기는 또 녹지 지역들이고 좀 사실 이 땅만 보면 매력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2,832평을 9억이나 주고 사서 2,812만 원. 맞죠. 아까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요. 당연히 그냥 땅 하나로만 보면 같은 이게 9억, 이거 9억 주고 살 바에는 좀 더 못해서 이거 사고 말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무슨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도 지역도 좀 자연 녹지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조금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가 현지인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도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딱 봐도 이제 이 경충대로 광주 경충대로네. 경충대로로 해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도로를 딱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코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 경충대로가 이천시랑 또 성남시랑 이렇게 연결되는 뭐 그런 메인 도로인 거를 알고 있는데 핵심 도로니까 그렇네요. 일단 핵심 도로를 물고 있다. 아, 그런 큰 장점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을 보니까 국유지 국어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어 보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건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다시 지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국유지예요. 아, 국유지 안에 건물이 있는 거네요. 다 이제 국유지를 다 여기 하천이라고 뜨죠. 하천이라고 지목이 뜨네요. 그리고 여기도 하천으로 뜨고. 근데 실제로 위성지도를 보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마도 숨은 목적이 첫 번째는 이런 이해관계인이지 않을까. 혹은 지금 요 땅이잖아요. 근데 주변이 하천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국유지 땅이고. 그래서 과거에 하천이었던 땅을 이렇게 덮어서 복개를 했군요. 그래서 땅으로 쓰고 있다. 이런 건데 국유지다 보니까 이 국유지를 불화받기 위해서 이 땅을 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단 국유지니까 땅을 거의 뭐 공짜로 뭐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가치 그렇죠? 대비. 딱 봐도 현황상은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네요. 통행량도 많은 도로고. 왕복 4차선 같은데? 3차선인가? 왕복 3차선? 왕복 6차선. 왕복 6차선이네요. 가로 3개, 우로 3개 이래가지고 있고 현황도 너무 좋고 맞죠? 그렇네요. 아마 뭐 불화받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을 엄청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런 땅들을 싸게 불화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런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단시간에 우리도 이런 숨은 이유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찾기는 힘들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뒤로도 아직 개발 안 된 땅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요 땅, 요거, 앞에 거? 네, 그거였죠. 여기 보면 이 현황도로도 이렇게 그러네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라도 이 땅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래가 된 것 같네요. 네. 9억을 주고 산 사람이 이런 거 안 알아보고 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순위 3위는 평당 2,812만 원의 쌍용동 토지네요. 자, 실거래 이제 2위 알아볼까요? 네. 이거 불화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좀 강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트래킹으로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32평짜리도 주변에 국유지가 많고 현황이 좋다, 가시성이 좋은 땅들은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알아가는 것만 해도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1위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2위입니다. 자, 태전동 109-4번지입니다. 네. 대지가 47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13억 6,590만 원. 평당 2,900만 원. 네. 상업지예요. 예. 상업지니까 이 정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예. 태전동 109-4번지. 태전동 109-4번지. 태전동이면 뭐 태전지구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광주. 자, 보니까 딱 봐도 태전지구 아래 있는 상업지죠. 그렇네요. 네. 보니까 이제 이런 태전 1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이렇게 입주했고 2지구 같은 이런 데는 2017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죠. 최근에 입주한 것도 있네요. 예.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태전지구의 상업 지역의 땅은 들어온 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도로 보니까 경지 정리가 아직까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이렇게 좀 된 거, 이런 것들은 경지 정리가 좀 됐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원, 이비인후과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죠. 꼭 필요한 근린시설만 들어와 있네요. 네. 이런 건데 2021년 7월이니까 로드뷰 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네. 네, 어쨌든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반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안 들어왔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분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런 상업 지역에 뭐 건물이 없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 땅이었죠. 5-4. 네. 5-4. 네. 이것도 디스코로 들어가 보면 디스코로 확인을 해보면 네.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는 땅이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건물도 없고 땅 모양도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싸게 산 이유가 있겠죠. 법인이 샀고요. 22년 1월 올해 1월 달에 샀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일종 지구 단위계 구역에서 여기가 이제 경지 정리가 되면 이런 데도 좀 들어설 건데 아마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땅들도 함께 좀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유 없이 저렇게 생긴 뭐 건물 짓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땅을 좀 같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것만 해도 비싼데 보면 13억이잖아요. 47평이에요. 예. 근데 여기 완충 녹지가 있기 때문에 진로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이런 걸 같이 샀겠죠. 아직 안 떴을 뿐이지. 그렇네요. 네.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상업지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이제 역세권을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로 좀 집값이 비싼 동네죠. 그렇네요. 그래서 2등입니다. 역시 상업지. 네. 자, 그러면 이제 1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경안동 20-137번지 대지가 75평이고요. 매매 금액도 확 뛰었네요. 29억. 평당 3,866만 원. 확실히 상업지니까 금액이 좀 합니다. 그죠? 경안동이면 이제 상권이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렇죠. 경안동 20-137. 저것도 보니까 땅 모양이 좀 특이해 보이네요. 아까 저희가 봤던 거랑 거의 좀 비슷한 표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봐야 되겠죠.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로드뷰조차도 안 돼갈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네. 거기에 있는 좀 네, 빈 요 땅 어디에 같은 빈 땅 건데,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이게 스카이 들어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 사실은 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장의 일부 부지고 네. 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로변에서는 이렇게 메인 대로변을 접하고 있고 요 건물의 주차장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건물에 이제 뒤로 돌아서 주차장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네. 요- 요- 일단 저 건물이 이제 이 주차장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임대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임대가 아닌 실제 매매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 뭐 건물을 지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스토리를 또 봐야 되는데 네. 여기도 디스코 야. 들어가보고 토지의 스토리는 이렇게 서류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나요? 뭐 일부 예측할 수 있죠. 많은 부분을. 네. 예. 더 정확히는 이제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뭐가 하나 눈에 띄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자, 이제 이 땅이 맹지인데 네. 사실 앞 땅이 뭔가를 하려면 하지 않는 이상 힘든 땅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 왼쪽에 네. 선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여기 선이 있더라고요.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 선이 이렇게 네. 있었죠. 그리고 요 선이 도로 모양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뒤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럼 완전 도로가 접한 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맹지에서 소로 이류해서 8에서 10m의 도로를 접한 상업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전면이 길기 때문에 네. 뭔가를 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보면 네. 이 땅이고 이렇게 소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날 예정이라는 계획대로가 나 있네요. 예. 충분히 살만하네요. 네. 자, 이쪽 동네가 좋아질 것 같네요. 네. 이때까지는 이렇게 도로변 위주로 살았다면 이 도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좌우 땅들 있죠. 네. 제가 찍은 요런 땅들, 요런 땅들. 함께 요런 살아나겠네요. 네, 같이 이제 많이 살아나겠죠. 네. 요것도 이제 시점을 보니까 광주 역세권 개발지구가 개발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요런 구도심, 인근에 있는 구도심이 또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사비가 10년치 공사비가 한 해에 바로 안 나오잖아요. 네. 택지 개발이 될 때는 원도심을 못 살리거든요. 네. 주로 택지 개발에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가 큽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가 입주되면 이제 구도심의 개발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업주 위주로. 네, 상업지 먼저 이제 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게 개발되면 될수록 이 주변이 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평당 3,866만 원 정도로 네.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29억을 드렸는데 이런 정보 없이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맞죠? 알고 했다 봐야죠. 그렇겠죠. 네. 다 가격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경기도 광주시 상가, 이제 토지죠. 네, 토지 실거래 1위부터 5위까지. 뭐 5위부터 이렇게 알아봤죠.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1위가 거의 최근 1년간 거래된 게 3,800만 원대. 이렇게 상업지가 네. 거래된 게 눈에 띄네요. 네, 여기도 똑같은 거는 좀 비슷한 맥락은 네. 1등은 역시 뭐냐면 구도심의 상업지역. 이 법칙이 좀 존재하네요. 이런데 구도심의 상업지역은 항상 좀 고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2등. 네네. 네. 그 다음에 택지지구의 상업지역. 네. 이런 게 항상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